오늘부터 브라이언 노트를 가지고 우리가 인스트루먼트 레이딩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목차가 이렇게 있는데, 인덱스 이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참 열심히 잘 만들었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보면은 페이지는 81페이지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보통 사람들이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하는 생각이 뭐냐, 81페이지만은 실제로는 우리가 쓰는 거는 뭐 얼마 안 되지 않을까, 앞에 조금만 공부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 인스트루먼트 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이 끝에 있는 80일까지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마음을 처음 1페이지부터 끝에 81페이지까지 열심히 다 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뭐 모든 것들이 다 그렇지만은 이 레귤레이션이 나오게 됩니다. 이 IR 레이팅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IR이라는 거에 대해서, 인스트루먼트 레이팅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조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초기에 이제 라이트 형제가 비행을 했을 때, 물론 날이 좋은 날에만 비행을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날이 안 좋은, 막 구름도 많이 있고 뭐 비도 오고 이런 날에 비행을 걔네들도 했을 거 아니에요. 비행기가 점점점 안정이 되고 개량이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 있는 런웨이에 내리는데,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죽을 뻔한 사람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더 안전하게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IR이라는 프로시저를 자기네들이 만들어냈고, 그거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잽슨이다. 잽슨 할아버지. 잽슨은 뭐 이미 돌아가셨지만은, 잽슨 컴퍼니의 본사는 어디 있더라? 덴버에 있고, 이 덴버에 있는 잽슨 컴퍼니를 보잉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같은 컴퍼니다. 잽슨의 파일럿 썰티를 누가 줬느냐? 잽슨의 파일럿 썰티를 바로 이 라이트 형제가 줬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잽슨의 파일럿 썰티에 라이트 형제 사인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잽슨이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잽슨이 이 어프로치 차트를 만들어낸 것은, 자기가 이 어프로치 인스트루먼트 레이팅에 대해서 심려를 기울여서 만들게 된 거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였다. 죽지 않기 위해서였다. 이런 말을 잽슨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스트루먼트 레이팅을 붙이려면은 적어도 프라이빗 파일럿이 있어야 되고, 만약에 프라이빗 파일럿에서 인스트루먼트 레이팅을 안 붙였다 그러면은 커머셜에 붙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커머셜 싱글은 VFR 플라이시만은, 커머셜 멀티 같은 경우에는 인스트루먼트 어프로치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인스트루먼트 레이팅이 없이 딸 수 있는 레이팅의 마지막은 커머셜 싱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당연히 ATP에서는 이 이전 단계에서 인스트루먼트 레이팅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ATP를 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주로 프라이빗을 따고 난 다음에 IR을 이제 붙이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커머셜 레이팅을 따게 되면은 이 IR 레이팅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개략적인 내용이고, 첫 번째로 레귤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이렇게 날씨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비행기를 띄울 수 있는, 비행을 할 수 있는 이런 자격증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어떤 룰을 따라야 하는지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1페이지로 가서 쭉 같이 넘어가 볼게요. 자, Instrument Rating Regulation. 여기 FA 보면은 인수먼 레이팅에 대한 레귤레이션도 같이 들어있지만은 사실 이게 되게 찾기가 힘들어요. 조금 여러 파트에 조금씩 묻어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공부할 때는 물론 FA 레귤레이션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브라이언 노트를 한번 쭉 훑어보고 그 다음에 FA를 찾아봐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은 파일을 하나씩 찾아보고 공부를 뭐 진행을 해도 되는데 그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는 우린 또 한국 스타일대로 해야 되니까. 자, why get instrument rating 이렇게 브라이언이 이 수업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항상 제일 처음 얘기를 하는 게 이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브라이언도 굉장히 잘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목적성을 이제 심어주는 거죠. 하지만 너무 먼저 제일 처음에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나중에는 잃어버리게 되는데 나중에 다시 잘 생각해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 클래스 알파 에어스페이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인스트루먼트 레이팅이 필요하다. 클래스 알파 에어스페이스는 인스트루먼트 레이팅이 있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에어스페이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에어라인 파일럿은 클래스 알파에서만 거의 운항을 하기 때문에 에어라인 파일럿들은 주로 알파를 크루즈하고 브라보에 내리는 게 끝이에요. 그래서 가는 공항이 주로 가는 공역이 브라보, 알파, 브라보 끝. 그리고 이제 집에 가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 알파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당연히 인스트루먼트 레이팅이 필요하기 때문에 에어라인 파일럿들은 인스트루먼트 레이팅이 필요하다. 또 can fly in the IMC, Instrument Meteorological Condition. 우리가 이따가 다시 얘기하겠지만은 IFR과 IMC는 다르다. 그래서 뭐 해석을 하자면은 날씨 안 좋은 날에도 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거를 위해서 잽슨이 어프로치 차트 같은 걸 만들게 된 거죠. ATC service such as traffic separation and radar factor. ATC 서비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ATC services such as traffic separation and radar factor. IFR 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를 얘기를 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하지만 큰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Can fly into all airspace along our route. Do not need to get Bravo airspace clearance or two-way radio communication in Charlie Delta airspace. 이 말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브라보 에어스페이스는 LAX 같은 경우에는 브라보 에어스페이스지만은 그 옆에 있는 온타리오 같은 경우에는 혹은 버뱅크 같은 경우에는 찰리일 거예요. 찰리 에어스페이스에서 떠서 알파로 간 다음에 물론 도중에 에코 이런 데 거치겠죠. 알파 그 다음에 다시 브라보로 이렇게도 올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ATC 클리어런스를 그 IFR 클리어런스를 받게 되면은 이 모든 에어스페이스를 들어갈 때 별도의 클리어런스가 필요가 없어요. VFR 같은 경우에는 브라보 에어스페이스를 들어가려면은 클리어 투 브라보 에어스페이스라는 클리어런스를 받아야 되는데 IFR 같은 경우에는 그런 클리어런스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편하다. 사실 있어도 뭐 얘기 한번 하면 되는 건데 뭐 조금 편하다. 뭐 그거밖에 없어요. Simplify the flight planning. 플라이트 플래닝이 약간 편합니다. 나중에 이제 플라이트 플래닝 파트에 가서 설명하겠지만은 플라이트 플래닝이 조금 편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이것도 VFR 플라이트 플래닝에 익숙해져야지 편한 거지. 뭐
그냥 편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들고요. 또 에어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 디스패처에서 다 플래닝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플래닝을 못하는 파일럿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Less chances to get lost. 그렇죠. 뭐 VFR로 가다 보면은 오리엔테이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건 뭐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어차피 여기는 IFR 같은 경우에는 짜여진 루트대로 가기 때문에 이 길을 잃어버릴 확률이 그런 찬스가 훨씬 적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Obstacle protection, especially in unfamiliar area at night, low visibility. 그렇죠. 이런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요 길 양쪽에는 마운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마운틴 주변으로 요런데, 마운틴 주변으로 마운틴이 없는 곳을 그 루트를 짜놨을 테니까는 훨씬 obstacle protection이 개런티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obstacle protection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것 때문이에요. Can't fly in IMC. 왜냐하면 이 obstacle이 보이지가 않으니까는 obstacle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obstacle이 없는 주변의 영역으로 당연히 길을 짜놓는 거겠죠. 제가 이 IFR 디자이너는 아니라서 모르겠지만은 대부분의 그 룰이 있어요. 그래서 이 obstacle에서 lateral로 뭐 2000피트, vertical로 1000피트 이런 식으로 굉장한 거리를 두고 이 루트를 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루트를 따라가기만 하면은 obstacle clearance는 당연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R 인스트루먼트 레이팅을 따면은 좋다. 여기 다 보시면은 해가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해가 되는 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득이 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는 IR 레이팅을 따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The benefits of IFR. 이건 왜 적어놨을까? Do not worry about cloud. 그렇죠. 구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경우에도 우리가 디비에이션 없이 그냥 뚫고 지나갈 수가 있는 거죠. VFR 같은 경우에는 구름에서 일정 거리를 띄워줘서 이렇게 비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IFR 같은 경우에는 구름을 뚫고도 갈 수가 있다 라는 얘기를 써놓은 거고, IFR is structural. 약간 구조적이라는 얘기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VFR 자체가 막 날아다니느냐? 그렇진 않아요. VFR도 당연히 이 자신의 룰이 있고 좋은 뭐 플라잉 방법이지만은 IFR이 뭐 조금 더 구조적이라는 거는 부정을 할 수가 없어요. 프로시저도 각각 다 정해져 있기도 하고. 하지만 IFR은 베니핏 말고 단점도 분명히 존재해요. 단점. 일단은 읽어보겠습니다. IFR has priority than VFR traffic advisory. 과연 꼭 그럴까 싶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IFR의 마지막은 99%가 비주얼 어프로치를 주거든요. 이 비주얼 어프로치 단계에서는 사실은 프라이오리티를 꼭 받아야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플라이트 팔로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타 어떤 상황에서든 IFR이 더 우선권을 가지는 건 맞아요. 그래서 뭐 이것도 일면 맞는 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Entering unfamiliar airport. 이거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왜냐면은 처음 가보는 공항에 VFR 같은 경우에는 처음 가보는 공항에 가려면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래서 구글 맵으로 공항 주변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갔다 온 사람 말도 듣고, 그리고 뭐 관제사한테 또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다 정해놓은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자신 있다. 그러면은 VFR 플라이트 가는 거거든요. 근데 IFR은 그렇지 않아요. IFR은 내가 차트만 보고도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차트에 다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뭐랄까 VFR보다 익숙하지 않은 공항에 가기는 훨씬 더 편해요. 하지만 가장 편한 거는 내가 이미 한번 가본 공항을 VFR로 가는 게 가장 편하죠. 그건 말할 필요도 없죠. 그렇죠? 근데 IFR 같은 경우에는 unfamiliar한 에어포트에 가기가 편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단점이 있어요. 루트가 훨씬 길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unfamiliar한 공항에 갈 때 내가 3시간이면 갈 수 있는데 IFR로 가면 4시간 걸려요. 왜 그러냐? 인루트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 어프로치 랜딩이 훨씬 길어져요. 특히나 그 어프로치가 훨씬 길어지기 때문에 꼭 장점만 존재하는 건 아니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IFR prevent heating obscuration. 뭐 이건 아까 말씀드린 거고, more flexibility. 여기서 말하는 flexibility라는 거는 VFR 대비해서, 그러니까 원래 IFR이라는 것 자체가 스트럭처럴 하잖아요. 여기 있는 스트럭처럴 하잖아요. 근데 이 스트럭처를 언제든지 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루트가 있으면은 거기서 가운데 거 싹 다 무시하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픽스 혹은 웨이포인트로 다이렉트 루트로 받을 수도 있고, 플렉시빌리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플렉시빌리티가 아마 이 날씨에 대한 플렉시빌리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날씨가 좋든 나쁘든 조금 안 좋든 애매하든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IFR이 베니핏이 존재한다. Special VFR at night. Special VFR at night이라는 오퍼레이션 하려면은 VFR이긴 하지만은 그 파일럿이 IFR 레이팅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IFR 레이팅이 없는 경우에는 스페셜 VFR을 요청할 수가 없겠죠. 제가 듣기로는 어떤 친구가 스페셜 VFR을 요청을 했는데 ATC에서 가장 처음 물어본 게 IR 레이팅 너 가지고 있니?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상황에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혼나는 거겠죠. 할 수도 없는 걸 왜 요청하느냐 이렇게. 자, IFR vs IMC 여기서 얘기를 하듯이 IFR은 Instrument Flight Rules 얘기를 하는 거고, VFR은 Visual Flight Rules 얘기를 하는 거고, VMC는 Visual Meteorological Condition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IMC는 VMC 말고는 다 IMC예요. 그래서 IFR은 사실 VMC와 IMC 둘 다 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VFR은 VMC 상황에서만 날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아까처럼 이런 뭐 스페셜 VFR at night 뭐 이런 경우를 빼고는 그런 룰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IFR은 VMC, IMC 상관없이 다 날 수가 있고, VFR은 VMC에서만 오퍼레이션 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VMC, IMC, 뭐 VFR, IFR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헷갈리지 않도록 자신이 이거에 대한 정의를 잘 가지고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뭐 잘 정리를 해놨는데 VFR, IFR은 룰에 대한 거고, VMC, IMC는 웨더 컨디션에 대한 내용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Does the aircraft fly under IMC?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아마 여기 뭔가 빠뜨린 것 같은데, Does the VFR aircraft fly under IMC?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서 yes, the basic VFR minimum under 여기 골프 에어스페이스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under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무슨 말 하는지는 잘 아시겠지만은 꼭 제가 말한 대로
VFR은 VMC만 날아야 되는 것이냐? 이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VFR 플라이트도 VMC가 아니라 IMC를 날기도 한다. 하지만 IMC의 상황이 이만하면은 저거에 해당하는 조건은 진짜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IMC의 경우에는 대부분 IFR밖에 못한다. VFR을 할 수 있는 IMC는 거의 없다. 하지만 있기도 하다.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제너럴 IFR 프로세스 이제 실제로 어떻게 크게 운영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모든 비행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추락한 비행기 빼고는 이런 루트를 거치지 않은 비행기가 없어요. 램프에서 택시를 해서 런웨이로 간 다음에 테이크오프 한 다음에 클라임을 해서 인루트 간 다음에 디센을 해서 어프로치를 해서 랜딩 후 다시 램프 인 하게 되는 모든 비행기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것이 매뉴버 플라이트이든 아니면은 크로스 컨트리든 모든 비행은 다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에어라인에서 그 이번 플라이트에 대해서 이제 브리핑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런 절차에서도 모두 다 이런 루트를 가지고 설명을 하게 돼요. 이런 순서를 가지고.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은 Flight Departure Procedure, 일단은 택시에서 런웨이까지 정대 그리고 테이크오프 단계까지는 VFR 상황이에요. 테이크오프 단계까지는. 왜냐면은 런웨이가 안 보이면은 테이크오프 자체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Departure Procedure에서부터 IFR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Predetermined route that takes us from the airport to fix in the en route system.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런웨이에서 테이크오프한 단계에서부터 인루트 픽스의 인루트의 시스템의 첫 번째 픽스까지 나를 데려다 주는 것이 디파처 프로시저다. 여기가 디파처 프로시저다. 픽스라고 하는 거는 any point in the airspace that can identify using navigation equipment. It is not visual point. VOR, cross radial, GPS waypoint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픽스와 주로 얘기를 하는 거는 VOR로 identify 되는 거는 픽스라고 하고 GPS는 웨이포인트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이 두 개를 구분하기 위해서. 하지만 제 생각에는 픽스라고 해도 다 알아듣긴 합니다. 하지만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픽스와 웨이포인트라고 이제 나눠서 설명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 예전에 비행기들은 그 어떤 포지션을 정하기 위해서 이 레이더를 비행기에 있는 그 레이더를 돌렸어요. 그런 다음에 삼각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가 VOR1이고 VOR2가 있고 여기가 지금 내 포지션이 있는데 이 VOR에서 내가 어느 레디얼에 있는지 이 VOR에서 내가 어느 레디얼에 있는지 그리고 이제 뭐 디스턴스를 이용을 해서 나의 정확한 포지션을 디터민 하는 거죠. 그때 이 라디오의 그 비행 접시 같은 이런 라디오 리시버를 돌리다가 이게 딱 잡히면은 여기에 고정을 시킨대요. 이래서 픽스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고정시킨다고 해가지고 또 두 번째 레이더를 여기에 고정을 시켜가지고 픽스 시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디터민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픽스라는 용어가 생겨난 거고, 웨이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GPS라는 것을 항공에서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더 이상 픽스가 필요 없는, 픽스 시킬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런 짓거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귀찮은 짓거리를. 어차피 뭐 항법사도 없으니까는. 그래서 GPS를 켜고 맵을 키게 되면은 여기에 맵이 아니라 차트라고 해야겠네. 차트를 이제 켜게 되면은 이 현재 내가 있는 포지션과 가까이 있는 웨이포인트들이 다 보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GPS가 훨씬 더 효율이 높겠죠. 이런 짓거리를 안 해도 되니까는. 그래서 이런 두 개 얘네들이 용어 차이가 생겨났다. 그리고 디파처 프로시저는 테이크오프 단계에서 나를 인루트 시스템의 첫 번째 픽스까지 나를 데려다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인루트는 follow Victor Airway or sometimes GPS route. 이걸 T-Way라고 하나? 그래서 T-Way가 T-Way인가? 어쨌든 Airways, 꼭 빅터일 필요 없어요. 네, Airways로 이루어져 있고, from VOR to VOR. 예전에는 이랬습니다. 예전에는 항법 시스템이라는 것이 VOR과 NDB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NDB는 더 이상 쓰지도 않죠. 뭐. Victor Airways, Highway on the Sky라고 되어 있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늘의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지만은 더 빠른 도로가 있어요. 우리 실제로 땅에서는 하이웨이가 가장 빠르죠. 서울 부산 가는데 고속도로를 타는 게 가장 빠르죠. 근데 공중에서는 사실 이 빅터 에어웨이를 타는 것이 가장 빠르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왜냐면은 다이렉트 라웃이 있기 때문에, 디렉트 라웃을 가게 되면 이게 가장 빠른 거죠. 그리고 인루트 시스템의 마지막 픽스에 다다르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라이벌에 들어가게 되는데, 어라이벌은 이렇게 나눠 놓을 수가 있어요. 이게 디파처는 런웨이에서 인루트까지 바로 올라가지만은 어라이벌은 인루트에서 한번 쉽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어프로치를 하게 돼요. 어라이벌은 takes us from a fix in the inroute system. 여기 인루트 시스템에 있는 픽스, 어느 픽스든 상관없이 요 픽스에서 to a fix where an instrument approach begins. 여기 어프로치가 시작하는 요 포인트로 나를 데려다 주는 것이 어라이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어라이벌을 타는 방법은 한 5개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 디파처 프로시저도 크게는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꼭 여기에만 뭐 요것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좀 유연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요. 정 안 되면은 벡터를 주기도 합니다. ATC가 뭐 디센도 주고 벡터도 줍니다. 디센 주고 벡터 줍니다. 그래서 ATC가 이렇게 나를 데려다 줄 수도 있어요. Instrument approach take us from from이 아니라 from the end of arrival or directly from en-route system to airport environment. 그렇죠. 그래서 instrument approach라고 하는 거는 어프로치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 인스트루먼트 계기를 보고 런웨이에 꼭 정렬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 차트에 나와 있는 길대로 따라가는 것이 어프로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죠.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디파처, 인루트, 어라이벌, 인스트루먼트 어프로치 이렇게 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VFR에는 없느냐? VFR에도 똑같이 있어요. VFR에도 디파처하고 인루트 간 다음에 뭐 디센도 좀 하고 어라이벌 한 다음에
어프로치 하는 거죠. 똑같아요. 그거를 방법을 인스트루먼트 어프로치 프로시저를 통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VFR로 하는 건지 그 차이지. 이 똑같은 비슷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네거티브 오브 와이파이, more rigid instruction. 이게 뭐 좀 딱딱한 인스트럭션을 받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길이 이렇게 있다. 근데 IFR의 길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VFR은 그냥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왜냐면 VFR은 obstacle clearance는 나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근데 IFR은 ATC가 나를 인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ATC는 나의 다른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옵스테클이 없는 요 루트로 나를 이끌어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비행을 한다고 하는 거는 VFR인 경우에는 실제로 내가 비행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IFR은 사실은 ATC가 비행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ATC가 나를 계속 가이드 해주거든요. 그래서 ATC가 가라고 하는 대로만 가야 됩니다. ATC가 가라고 하는 대로 안 가면은 하늘에서 갑자기 디비에이션 콜을 받게 되고 전화번호를 줍니다. 내린 다음에 나에게 전화를 해라. 이런 식으로 전화번호를 받게 되는데 이 파일럿 세계는 아주 받기 싫은 상황이죠. IFR 클리어런스, IFR 디파처를 하기 전에 반드시 클리어런스를 받아야 돼요. 근데 사실은 픽업 클리어런스라고 해서 공중에서도 갑자기 날씨가 안 좋아졌다. VFR로 잘 가고 있는데 공중에서 어프로치를 하려고 보니까는 해당 공항의 날씨가 안 좋다. VMC 이하다. 그러면은 IFR 클리어런스를 그 자리에서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IFR을 날기 전에 반드시 IFR 클리어런스를 받아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Must file flight plan and receive an IFR clearance prior to enter controlled airspace. 당연한 거고. IFR operating in uncontrolled airport at 골프 airspace without clearance is legal but unsafe. 그렇죠. 두 번째 얘기를 하는 거는 언뜻 보면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하는데 IFR operating in uncontrolled airport at 골프 airspace without clearance is legal but unsafe. 요 말은 뭐냐면은 골프 에어스페이스에서 IFR로 나가는 거는 괜찮아요. 사실은 괜찮아요. 리걸합니다. 하지만은 그 ATC가 나를 봐주지 않고 있거든요. 골프에서는 적어도 ATC가 나를 봐주려면 에코 에어스페이스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세이프하다. 저 같아도 이건 안 하겠다. 할 필요가 없다. 차라리 이걸 할 바에는 그냥 VFR로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IFR 클리어런스 받겠습니다. Parts of a clearance. A tower controlled airport we get clearance from clearance delivery frequency. delivery frequency라는 데가 반드시 있어요. delivery frequency는 따로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고 이게 delivery, ground, tower 이렇게 크게 나눠 보면은 이렇게 따로 있는 경우도 있고 혹은 어떤 공항에는 delivery frequency가 ground frequency 같이 쓰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심심한 공항이다. 두 명이 일할 필요도 없다. 한 명이면 충분하다. 그러면은 타워에서 딜리버리, 그라운드 택시 그리고 런웨이 컨트롤까지 다 하는 공항도 있습니다. Until getting IFR clearance, we must maintain VFR. 이 말은 사실은 당연한 말인데 일단은 이거는 뜨고 난 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그 픽업 IFR 클리어런스라고 하잖아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건데 IFR 클리어런스 받기 전에는 VFR로 반드시 날아야 돼요.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IFR로 날아가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VFR의 고도는 6,500, 8,500 이렇게 되는데 IFR의 고도는 6,000, 8,000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VFR로 내가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데 나 이제 IFR로 날고 싶어 이러면서 IFR 클리어런스를 받지도 않고 6,000이나 8,000 그러니까는 IFR 고도로 날아가게 된다. 그러면은 안 된다. 뭐 안 될 이유까지는 없어요. 안 될 이유까지는 없는데 안전하지 않은 거죠. 예를 들어서 IFR을 날아가고 있는데 내가 3000피트에서부터 8000피트까지 내 마음대로 날아간다고 해도 전혀 룰에 문제 되는 건 없어요. 왜냐면은 여기는 내가 VFR로 날아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지만 IFR 고도로 가다가 공중 추돌이 일어나거나 물론 이 IFR 고도로 가다가 다른 상대방의 IFR 고도로 오는 비행기가 있을 텐데 얘는 당연히 ATC에 컨트롤 받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ATC가 여기 이상한 놈이 하나 있으니까는 비껴라 디비에이션 줍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피해 가겠지만은 혹여나 뭐 니어미스 근접 충돌이 일어나거나 이러면은 이 비행기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얘가 온팡 다 뒤집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VFR 비행을 할 때는 VFR 룰을 꼭 따라야 됩니다. 크래프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크래프트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잘 없을 텐데 학생들 중에 크래프트 클리어런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크래프트 클리어런스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크래프트라고 하는 거는 IFR, ATC 클리어런스를 잘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게 아크로님인 것 뿐이에요. 그래서 IFR 클리어런스가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보려면은 이 크래프트를 빠짐없이 다 받으면 됩니다.